안녕하세요, 센스진입니다. 이번에는 겨울에 어울리는, 가을인 지금부터 겨울까지 들기 좋은 벨벳 실로 만든 호피 가방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복조리 형식으로 만든 적당한 사이즈죠. 작은 사이즈인데 안에 보시면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소지품들, 장지갑까지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로 해서 만들었고요.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포근하고 예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만든 가방은 이렇게 그냥 일단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이용해 가지고 직사각형 통으로 떠서 위에다가 토트 핸들 같은 거 달아주시면 당연히 이렇게 그냥 토트로 들기 좋은 스타일이 되고요. 제일 기본 스타일이죠. 보시면 안에다가 우리가 많이 썼던 이사도라라는 실을 쭉 감아서 떴기 때문에 벨벳 실의 단점인 우글거리거나 힘이 없이 처지는 거를 방지해서 이렇게 그냥 세워두거나 하셔도 충분히 힘 있는 스타일로 예쁘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 가방에서는 그 여름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실을 3가지를 섞어볼까 하다가 이렇게 실을 자체를 이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랙과 브라운을 같이 섞어서 써가지고 투톤이거든요. 이게 지금 호피 무늬가 투톤으로 해서 굉장히 실제로 보시면 되게 예쁜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브라운 톤에 카키 브라운하고 찐 브라운하고 섞어서 투톤으로 만들었고, 앞에 이렇게 기본 색상은 요거 잘 보이네요. 브라운하고 블랙하고 섞어가지고 투톤으로 이렇게 비치는 모양 따라서 조금씩 달라 보이게끔 만들어 본 가방이고요. 기본적인 쉐입은 이렇게 토트로 쓰는 거는 그냥 어르신들이나 손에 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구상한 디자인은 이렇게 복조리 느낌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크로스 핸들, 크로스로 매지 않는 분은 요런 건 필요 없고요. 이게 그 여름에부터 해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었던 짧은 핸들이어가지고 요런 거나 오링형을 되게 많이 같이 가방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코디를 해본 거고, 기본적인 쉐입은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구상한 거를 보여드리면, 가방 핸들을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쭉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손에 들 수 있는 토트백, 좀 길쭉하게 들 수 있는, 팔에 걸어서 들 수 있는 토트 핸들로 연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색깔을 다른 거, 한쪽에 지금 투톤으로 일부러 해놨거든요. 하나는 요거, 하나는 또 다른 색깔, 반대편은 다른 색깔 잡아서 쭉 당겨주시면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해서 숄더로, 어깨에다 그냥 한쪽으로 멜 때는 이 정도 길이 하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어깨 숄더로 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고, 토트 핸들로 들 때는 쭉 줄 꺼내셔가지고 같은 길이로 맞춰서 토트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핸들, 크로스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뭐 짧은 핸들 같은 거 하나씩 소장하고 계신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옆에 매듭 없는 쪽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저는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밝은 컬러인 내추럴 베이지를 했는데 좀 포인트 되고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한번 연출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앞에 그냥 이렇게 해서, 요새는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끈 같은 거 해주는 것도 좀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타일이니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좀 포인트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핸들로 이런 느낌으로 쓰시다가 쭉 요걸 잡고 당겨주시면 크로스 줄처럼 길어지거든요. 여기 이제 이 어깨 부분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해서는 크로스로 쓰고, 그러면 앞에 가방 쉐입도 딱 크로스에 맞게끔 앞모양이 되면서 옆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끈 연결하는 방법 저랑 같이 하시면 이렇게 숄더, 크로스, 토트로 짧게 이렇게 잡으셔도 예쁘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브릭 색깔인데 이렇게 브라운 톤,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으로 뭐 이런 키링 같은 것도 브라운 톤으로 이렇게 같이 해서 쫙 매치를 해주었더니 되게 고급스럽고 따뜻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만들 건지, 내가 토트로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로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핸들을 달 건지 이런 거 좀 상상을 미리 해보시고, 사실 모든 가방이 다 그래요. 밑에 쪽에는 비슷하게 뜨고 위에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이제 연출이 되거든요. 다양하게 활용하셔가지고 나만의 가방으로 한번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이제 뭐 쪼글쪼글 쪼는 느낌으로 해서 완전 복조리 형식으로 만든다든지, 저도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완전 좋아서 복조리 형식으로 만들어도 예쁜 쉐입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서 연출을 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 메인 색깔 실을 준비를 하시고요. 이게 벨벳 실인데 이번에 쓸 실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벨벳 실을 한 2m 정도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저는 크게 잡아서 한 요 정도, 대략적으로 한 150cm에서 200cm 정도 되게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한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해서 요거 조금 잘라 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정도를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그 겹쳐서 떠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요 정도 잘라가지고 실을 준비해 놓고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2m 정도 되거든요. 150cm에서 200c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요 정도만 따로 잘라 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방 바닥을 준비를 해 두었고요. 가방 바닥은 가로가 15cm, 그 다음에 세로 부분은 10cm 되는 작은 사이즈의 가방 바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꼭 우리 손바닥만하게 좀 작은 느낌의 그런 가죽 바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밖에다가 이제 뜨개를 해주면 조금 더 넓적하게 되면서 좌우로 한 2cm씩 더 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방에서 몸통까지 쉐입이 굉장히 예쁘게 연결이 되게끔 마무리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맸을 때의 느낌은 앞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안에 소지품도 장지갑까지 충분히 들어가고 넉넉하게 뭐 막 엄청난 짐을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성분들이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그런 소지품들은 충분히 넉넉하게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앞서 사진이나 그 영상 같은 거를 조금 한번 먼저 봐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가죽 바닥은 그냥 인조 가죽 바닥이고요. 이렇게 안에 플라스틱 바닥을 대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가격 대비 이제 그 작품의 좀 퀄리티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어서 이런 걸 일단 준비를 했고, 보시면 매끈한 부분하고 이렇게 약간 결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결 부분이 겉면이기 때문에 가죽의 안쪽하고 이 플라스틱 바닥의 안쪽을 이렇게 맞대어서 겉과 겉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늘 같은 경우는 7호, 5호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구멍이 조그맣기 때문에 구멍에서 실을 꺼내올 때는 5호 코바늘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뜰 때는 7호 코바늘로 해서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벨벳 실을 준비를 했고요. 이 실 자체를 바닥을 겉부분, 바깥쪽으로 나오는 부분을 내가 바라보고 편물 뒤에 실을 그냥 편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시고요. 모서리 코 있죠? 모서리 코에서 하나, 그 다음 둘. 네, 여기 모서리 코에서 하나, 두 번째. 여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랑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셔야 그 나중에 위에 쪽에 우리가 구멍을 내거나 할 때 딱 같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웬만하면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해주시고 이 위치에서
바늘에서 실을 걸어서 당겨옵니다. 실을 걸어서 당겨와서 실 코바늘에 잡아서 한번 빼주시고요. 요거는 지금 코를 뜬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매듭해서 위치를 잡아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코를 뜰 건데요. 여기에서 이 꼬리실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뒤쪽으로 그냥 잡아 주세요. 딱 고정을 해 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실 당겨오고 바늘에 걸린 두 개의 실을 같이 빼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첫 코죠. 지금 방금 뜬 게 첫 코예요. 처음에 기둥처럼 올렸던 줄은 그냥 바닥에 실을 고정시키기 위함이었고 지금 뜬 게 첫 번째 코예요. 첫 번째 코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항상 표시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도 실 그대로 당겨와서 이 바닥 끝나는 부분에서 그대로 잡고 다시 실 걸어서 빼줍니다. 그러면 두 코가 지금 되었죠? 두 코. 아까 꼬리실 같은 경우는 가방 바닥에 코를 주우면서 이렇게 안으로 같이 감싸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코로 이제 넘어가서 또 실 당겨서 앞으로 나오고 바늘에 걸린 두 개의 실 통과. 또 다시 구멍에 들어가서 실 당겨 나오고 바늘에 걸린 두 개의 실 통과. 자, 지금 구멍 하나에다가 두 개씩 넣고 있고 이렇게 코가 좀 슬슬 흔들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떠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7호 코 바늘로 바꿔서 뜰 거기 때문에 너무 쫀쫀하게 뜨면 나중에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코가 나오면 모서리 코는 동그랗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코에 3개를 떠주도록 할게요. 하나, 당겨와서 둘, 실 넣고 당겨와서 셋, 모서리에 하나, 둘, 3개, 일자로 지나가는 부분은 다 2코씩 해서 가방의 바닥에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같은 방법으로 해줄게요. 마지막 코까지 2코씩 다 넣어 주었고요. 그럼 첫 번째에서 첫 번째 코 찾아서 여기가 첫 번째 코거든요. 네, 이렇게 V 모양, V 사슬코 여기 첫 번째 자리에도 2코 넣어 놨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 찾아가지고 실 그대로 빼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가방 바닥에 코가 완전 꽉 찬 것처럼 해서 좀 넘치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다음 단을 뜨면 바닥이 한 단을 더 떠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바닥에 구멍이 42개였어요. 여기에다가 모서리만 3코씩 뜨고 코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총 코수는 88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패턴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림 도안이에요.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셔도 되고요. 제 스마트 스토어에 오시면 요거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준비해 두었거든요. 요 패턴이 있어야 조금 더 만드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일단은 패턴 실 구매하시는 분들이 1,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서 등록을 해 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패턴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서 해야 완성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친절하게 패턴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에서 총 우리가 방금 코 잡은 게 88코예요. 88코로 해 두었고, 만약에 코를 조금 더 느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제가 그려놓은 호피 도안 패턴 참고해서 옆에다가 조금 더 그려주면 되겠죠. 어렵게 생각을 하실 게 없고 그냥 모눈을 더 그려서
조금 더 호피 무늬를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참고를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뜨는 방법은 계속 똑같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도 호피를 같이 떠봤기 때문에 한 두세 단 정도만 같이 실 바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을 모사용 7호 바늘로 일단 바꿔주시고요. 여기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뜨개를 뜨는 방향 자체가 우측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뜨죠. 그래서 항상 코를 이제 세보는 거예요. 여기 하얀 부분이 그냥 바탕 색깔 실이거든요. 하나, 둘, 세 코,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한 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바탕색 9코, 그 다음 2코, 그 다음 바탕색 4코, 1코, 2코, 2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편하게 잡아주시고 바늘은 7호 고바늘, 그리고 호피 무늬를 같이 매치하기 위한 실로는 이렇게 이사도라 실을 브라운, 찐 브라운하고 지금 블랙이랑 합친 거예요. 앞에서도 보셨지만 같이 합했을 때 처음엔 이거 투톤으로 해서 호피를 색깔을 나누려고 했는데 겨울실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뜨기가 어려웠어요. 얇은 실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색깔을 두 가지를 섞어서 쓰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털이 있는 느낌을 했더니 굉장히 톤이 예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털 날림이 싫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벨벳 검정색으로 호피 무늬를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완전 검은색으로 한 것보다는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톤이 섞이니까 훨씬 더 예쁜 호피가 되어서 저는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다음에 쓰는 실을 이렇게 그냥 실로 위로 올려놓고 그대로 실을 들어서 이렇게 그냥 걸쳐 놓은 거죠.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고 이 상태에서 다음 단을 위해서 기둥코 하나, 기둥코 올려주고요. 지금 처음 시작한 이 자리에 그대로 한 코를 떠야 되겠죠. 첫 번째 코를 뜨면서 이 꼬리실을 다 안쪽으로 같이 잡아서 뜰 거예요. 실 당겨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첫 코 표시해야 되는 분들은 꼭 표시를 해 주시고요. 첫 코 표시해야 되는 분들은 꼭 표시를 해 주시고요. 하나, 그 다음에 코를 우리가 빡빡하게 떴기 때문에 이 옆코가 조금 숨어서 보일 수도 있어요. 꼭꼭 찾아서 다음 코 잡고, 뒤에 실이 숨어져 있죠. 잡고 둘, 그 다음 셋. 세 번째 코하고 그 다음에 한 코를 바꿔주는 거예요. 색깔을 다시 다른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코를 해서 떠서 보시면, 만약에 지금 이 세 번째 코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바늘에 걸려있던 두 개가 하나는 아래쪽 기둥이 되고 하나는 위에 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보면 방금 두 코 뜨고 바닥에 바늘에 실이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어요. 한 코를 뜨고 안에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온 코. 그럼 다음번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주면 방금 앞에 걸려있던 실은 밑에 기둥, 뒤에 걸려있던 거는 앞에 코가 되거든요. 그런 걸 살펴보면 결국은 코에서 있는데 실을 짧은뜨기 가지고 빼왔을 때 요게 세 번째 코에 들어가는 색깔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코 바꾸기 전에 색깔을 바꾸기 바로 전 코를 마무리하면서 바꿀 색깔 실을 가지고 실을 바꿔주셔야 돼요. 잡고 다음번에 한 코 뜰 색깔 당겨서 바꿔줍니다. 그러면 위에 코 모양으로 하나, 둘, 세 개는 바탕 색깔이 됐고 다음 코를 뜰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다음 코는 한 코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코를 뜰 때는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코 자리에 넣고 실 가지고 나오고, 바늘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실 걸려 있으면 이게 다음번 코가 될 아이들은 다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코 뜰 바탕 색깔을 다시 내려놓고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탕 색깔 뜰 실로 색깔을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코가 만들어졌죠. 하나, 둘, 세 코 떴고, 그 다음 한 코 뜨고, 다음 진행할 색깔을 당겨서 바꿔 놓았어요. 그럼 다음 색깔은 9코예요. 지금부터 9코 짧은뜨기. 코마다 안 빠지게 잘 잡아서 뜨시면서 항상 코 뒤에다 숨겨주시는데, 이게 지금 호피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뜨면 이 앞으로 이제 실들이 계속 넘어오면서 예쁘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숨기는 실들은 뒤로 넣어서, 지금 뜨는 코 뒤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떠주세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안고 가는 호피 무늬할 때 같이 이거는 그냥 안고 가는 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뒤쪽에 숨기는 실이 너무 앞으로 나오면 호피 무늬가 좀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뒤쪽으로 바짝 잡아주시고, 두 코, 그 다음 셋, 그 다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9개까지 뜬다고 했으니까 9번째에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9번째에서 다음번에 쓸 색깔로 바꿔주는 거죠. 다시 호피 색깔로 바꿔서 떠주고, 그 다음 다시 코에 넣어서 하나, 두 코죠. 둘 당겨오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시 바탕 색깔 4코 실 바꿔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실 하나, 다시 실 바꿔서 다음 실 올리고, 그 다음에 쓸 실 하나, 그리고 또 바꿔서 그 다음은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죠. 둘 하고 또 실 바꿔주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안에 속에 감춘 까만 색깔 실이 별로 많이 안 나오죠, 밖으로. 이렇게 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신경 안 쓴 부분은 보면 이렇게 두두두두두 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앞면이 신경을 안 쓰고 뜨시면. 근데 저처럼 뒤쪽으로 숨겨주시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예쁘게 떠지거든요. 그래서 실 숨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면 실이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이제 쭉 그림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여기 지금 뜨고 있거든요. 하나, 두 개 뜨고 이제 진한 색깔, 호피 색깔로 또 하나, 두 코. 그 다음 바탕 색깔로 4코 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코. 그 다음 호피 색깔 2코. 하나, 둘. 그 다음 바탕 색깔 3코. 하나, 둘, 셋. 실이 2가지를 쓰기 때문에 안 엉키게 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까지 떴거든요. 그 다음에 호피 색깔 하나 뜰 차례인데, 뒤를 보시면 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는 왼쪽에 놓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 보고 하나는 위로 올려서 하나를 뜨고 다시 실 바꿨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뒤를 보고 이렇게 밑에 있는 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올려서 이렇게 실이 위로 올라오면 한번 이렇게 같이 잡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2코, 또 하나,
두 개를 뜨고 다시 내려놓을 때 이 노란 건 뒤쪽으로 내려놓고 얘가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뜨고 그 다음 또 다시 한 코 하고 얘는 항상 앞으로 안쪽으로 놓고 뒤에 있는 애 잡아서 뜨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4코 하나 둘 셋 4개째 뜨고 그럼 또 뒤에 보면 얘가 저 겉에 있죠. 뒤쪽으로 왼쪽에 있는 실은 그냥 위로 놓고 안에 있는 실 잡아서 뜨고 또 이제 한 코예요. 그러면 한 코를만 뜨고 다시 바꿀 때 얘는 아래쪽으로 앞으로 내려놓고 뒤에서 그대로 올려서 그냥 여기 위로 한번 딱 올려가지고 또 뜨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왼쪽에 있는 애는 위쪽으로 올리고 항상 방향을 요거 안쪽에 있는 애는 앞쪽으로 하고 다시 또 뜰 때도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면 실이 절대로 꼬이지 않거든요. 실 꼬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꼬여요. 그래서 또 다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코에서 실 바꿀 때 얘가 뒤에 있죠? 왼쪽에 있는 거 뒤로 놓고 요거를 그냥 안에서 그대로 해서 뜨고 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 실 바꿀 때 얘는 앞으로 내려놓고 뒤에 있는 애 가지고 와서 다시 실 바꾸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떠주시면 실이 절대로 엉키지 않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위치에서 코 찾아가지고 끝까지 떠주시고 나서 다음 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둘, 3코 해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코 기둥코 그 다음 기둥코 받치는 코 만나면 첫 번째 코에다가 이제 빼뜨기로 해서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빼뜨기로 연결하실 때도 이 뒤에 우리가 지금 이제 숨기고 있는 실을 그냥 바늘 위로만 올려 놓으시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그 다음 단에 또 얘를 숨기면서 호피 무늬를 뜨기가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 코가 좀 많기 때문에 쭉 옆으로 퍼진 모습 보이시죠? 요 정도가 이제 바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하면 바닥이 대략적으로 한 18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위로 쌓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 단을 위해서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방금 뜬 그 자리에다가 이제 그림 보시면서 하나, 2개, 하나, 둘 뜨고 그 다음 색깔로 바꿔서 또 2개, 다음 색으로 바꿔서 하나, 둘, 또 실 색깔 바꿔서 또 2개, 하나, 둘, 또 실 색깔 바꿔주고 이번에는 3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또 실 색깔 바꿔주고 네, 이런 식으로 뜨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호피에 브라운 톤이랑 블랙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굉장히 예쁘고 은은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그림 보면서 쭉 떠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뜨기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앞코는 지금 비워놓은 상태로 도안을 그려두었고요. 이 끝에서 지금 이제 호피 무늬로 끝난 부분 있죠? 여기만 좀 주의해가지고 끝날 때
하나, 둘, 세 코를 뜨고 나면 세 번째 코에서 실 색깔 바꾸고 빼뜨기해서 다음 단으로 연결해서 뜨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실을 다음 단에 쓸 색깔로 바꿔서 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다 우리 지금 비어져서 다 바탕색으로 일부러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 코 뜨시면서 하나, 둘, 세 번째 코 마무리 하시면서 바탕색으로 바꾸고 빼뜨기. 그 다음에 항상 단 올리실 때는 기둥코 하나 뜨시고 그 다음 단을 쭉 뜨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빼뜨기를 해서 쭉 뜨는 형태로 해놨기 때문에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빼뜨기 모양이 너무 보기 싫어서 원형으로 그냥 둘러서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짧은뜨기로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하셔도 되니까 쭉 해서 우리가 31단까지 뜨게 되어 있거든요. 31번째 단까지 무늬뜨기 쭉 하시고 나서 위에 쪽의 부분 같이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쭉 예쁘게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몸통을 거의 다 뜬 상태고요. 마무리 마지막에 여기 세 코 부분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실, 메인실에서 메인실 3개에서 다시 호피 무늬 실로 바꾸면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코 하나, 둘, 3개를 뜨는 거죠. 세 번째 뜰 때 단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에서는 그 다음 단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도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짧은뜨기 검은 색깔 표시해 놓은 거는 그냥 메인 색깔, 바탕 색깔이거든요. 요 두 줄은. 그리고 맨 위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호피 무늬 색깔이에요. 그래서 요 두 줄을 할 건데 메인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다음 단이 바로 메인 색깔 실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다음 단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서 다음 단을 시작하는 메인 색깔 실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코에다가, 첫 번째 코 항상 표시해서 하고 계시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해서 당겨주고 딱 조아주는 거죠. 항상 이렇게 빼뜨기 코에서 좀 벌어지게 꽉 안 조아주시거나 하셨던 분들이 보면은 더 많이 편물이 틀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짧은뜨기는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형상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덜 틀어지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실 해서 위로 올려 주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요 호피 무늬 뜬 실 있죠? 요거는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남아있는 실을 가방 안에다가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가방 속으로 쏙 넣어놓고, 요거는 이제 넣어주세요.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면 가방 모양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꽤 넉넉한 그런 가방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약간 직사각형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지갑 같은 것도 쑥 들어가는 정도예요. 장지갑도 쑥 들어가는 정도. 그래서 안에가 생각보다 작은 바닥을 사용했지만 그 넉넉하게 수납이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보통 조금 애기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고서는 카드 지갑, 작은 화장품들 요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손 2개를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이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가방을, 이거는 다리미질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짝짝 펴서 모양을 좀 예쁘게 잡아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듯하게 떠준 편인데 이 벨벳 실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좀 우글우글하게 떠진 분들은 모양을 짝짝 지금 잡아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끝이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닥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올라오는 스타일이라서 살짝 볼륨 있게 예쁘게 떨어졌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딱 세워보시고, 지금 위에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중앙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위치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살짝은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느낌이고
빼뜨기 줄도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약간은 우측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었던 이유가 약간의 틀어짐을 감안을 해서 저 지금 다 뜨고 나니까 거의 옆면에 중앙에 와 있어요. 여기 지금 시작점이. 저랑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저랑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중앙에 코가 조금 틀리셨거나 편물이 더 많이 돌아가신 분들은 구멍의 위치가 조금은 바뀌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일 중심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중앙에 긴 부분 띄우는 걸 나중에 우리 16코를 띄울 건데요. 그 16코를 중심으로 양쪽에 벌어지는 코가 지금 이 넓은 부분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중앙이, 제일 중간이 16코. 그러니까 내가 가방의 모양을 잡고 제일 중앙 부분에서 양쪽으로 8코씩 하면 16코가 띄어지겠죠? 그리고 하나씩 구멍을 내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계산을 한 거라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이 옆면에서 얘가 거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떠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꼬리실 있죠? 털로 되어 있는 호피 무늬 꼬리실은 쓰지 않을 거예요. 얘는 그냥 놔두고, 왜냐하면 구멍을 냈을 경우에 구멍에 이 털이 많은 잡사가 들어가니까 그 조인끈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구멍 부분이 좀 지저분해지기도 해서 이 실은 그냥 놔두고 마무리할 때 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실 조금 잘라 놓을게요 했었던 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안에다 감았을 거예요. 이 실을 조금 잘라 두었던 실을 편물 뒤에 그냥 이렇게 얹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만 안 얹고 하면 또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편물의 굵기가 계속 틀려지면 우글우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춰서 뜨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실을 이렇게 뒤로 놓는데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싶으시면 실 위로 한번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서 그냥 잡아줍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걸리지 않게. 속에 그냥 담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그냥 담아 놓고, 지금 아까 조금 잘라 놓았던 벨벳 실을 지금 뜨고 있는 벨벳 실에 올려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첫 번째 코죠? 첫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뜨시는데, 밑에 빼놓은 털실은 빼놓고 지금 방금 하나 더 있는 벨벳 실, 우리가 처음에 조금 잘라두었던 벨벳 실을 감추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얘를 감고 뜨고 있어요. 왜냐면 밑에를 다 뭔가 실을 하나를 감고 떴기 때문에 그 두께를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벨벳이 잘라놓은 거를 안으로 감추고요. 하나, 둘, 세 개. 세 코를 뜨고 사슬 하나. 처음에 그림 도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코 뜨고 사슬 하나. 사슬 하나 했기 때문에 이 코는 비울게요. 하나 비우고 그 옆에다가 넣어서 지금 요 실 감추고 있죠? 요거 그대로 잡아서 이번에는 짧은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사슬 하나 더. 그리고 한 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16개. 하나, 둘, 셋, 15, 16개. 그리고 또 사슬 하나, 한 코 띄우고 그 다음은 9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사슬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중앙 부분에 16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코 띄운 거를 한번 딱 체크를 해가지고 얘네가 가방의 중심에 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뜰 때마다 뜨는 사람마다 이 편물이 조금씩 돌아가거나 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을 해서 약간씩 한 코씩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중앙에 안 왔다고 하면 요 부분을 풀어가지고 몇 코 정도 옆으로 당겨야 되겠다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앞부분이 전 16코, 그걸 기준으로 양쪽에 구멍, 그 다음 옆에는 양쪽으로 9코씩 하고 구멍, 그 옆엔 6코씩 하고 구멍, 똑같이 반복이겠죠? 그렇게 해서 쭉 끝까지 한 바퀴 떠주도록 할게요. 9코 했고, 저는 이제 또 사슬 하나, 한 코 띄우고, 그 다음에는 6코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코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슬 하나 하고 한 코 비우고 마지막 3코 부분이죠. 마지막 3코 하나, 둘, 3코. 여기는 이제 코가 아니고 기둥코, 받치는 코. 여기가 첫 번째 코거든요. 첫 번째 코에다가 지금 감추고 있는 실도 위로 올려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럼 앞에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제일 옆부분에 6코, 그 다음에 9코, 16코 이렇게 띄우고 가는 형식으로 됐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니까 중심 부분 딱 잡아보면 가방의 중심에 맞게끔 해서 구멍이 딱 위치하게 되었어요. 요거는 조금씩 그 손땀 따라서 틀어지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은 응용해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다시 실 잡고 실 그대로 숨기면서 안에 털실은 그대로 놔두고 방금이랑 똑같이 벨벳 실을 숨기면서 위에 한 줄을 더 뜰 거예요.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첫 번째 코부터 그대로 코에 넣어서 한 코, 두 코, 3코를 뜨고 나면 구멍이죠. 구멍.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게 이 벨벳 실은 좀 실이 뭉쳐지는 경향에 있어서 코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이렇게 기둥을 타고 올라오면서 우리가 계속 제대로 뜨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 이렇게 올라왔고요. 3번 하고 사슬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기둥인데 여기서 유의하실 게 이 구멍에 넣어서 뜰 건데 안에 감춘 속실 있죠. 이게 속실이에요. 폴록 튀어나와 있는 거. 얘가 밑으로 쳐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얘까지 같이 잡아서 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밑에 우리가 사슬할 때 안에 속에 받치고 있던 실 한 올, 벨벳 실까지 같이 떠주는 거죠. 그래야 구멍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슬 하나 한 위치를 이렇게 구멍 안으로 넣어서 속에 쳐져 있는 실까지 같이 해서 구멍을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코 모양이 있어요. 그럼 코 모양의 바로 우측에 있는 게 얘랑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코거든요. 그래서 얘랑 짝이고 얘랑 짝이죠. 그러면 이 사슬 다음에 바늘을 넣을 위치는 요거, 우리가 요거는 사슬 비운 코고 그 다음에 있는 기둥에서 기둥이 V코로 되어 있죠. 그럼 V에서 오른쪽 기둥을 따라서 꾹 올라가 보면 여기에 꼽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V에서 우측을 따라가면 코의 위치인데 지금 얘는 요 사슬 구멍 있는 거 위쪽에 있죠. 그래서 얘만 항상 사슬 옆에다가 같은 구멍에다가 한 코를 더 떠줄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큰 구멍에 지금 2코를 뜬 게 되죠. 2코를 떴지만 하나는 사슬 하나 비운 거에서 올라온 코고 지금 뜬 거는 얘의 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 위로 올라와 있죠. 사슬에 떴지만. 그래서 이렇게 떠주고 그 다음 코를 여기로 가는 거죠. 이 코 위에 걸 사슬 안에 떴기 때문에 이 코 위에는 안 뜨고 요거 옆에 있는 이 코, 지금 보면 이 코는 덮어졌어요. 얘 위에 있는 코는 지금 요거를 구멍에다가 뜨면서 여기에다 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떠주는 거죠. 그럼 구멍에
두 코 떴고, 그죠? 사슬에 있던 코, 옆에 있던 코 두 개를 떴고 그 옆에 코로 넘어가는 거죠. 코가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뜨면 하나, 코에 뜨는 거는 둘, 지금 실 뒤에 계속 감고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만 지나오면 구멍 위치가 오는 거죠. 왜냐면 요게 두 개 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우리 여기 9코 지나온 자리거든요. 9코 중에 한 코는 구멍 안으로 떴고 8개만 머리 위에다가 떠준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 사슬 위에 뜨면서 안에 속실 찾아보면 이렇게 있어요. 한 올이. 요걸 같이 떠주셔야 돼요. 속실을 위로 올려서 같이 싸주고, 그 다음 코 여기인데 원래는 코에 떠야 되지만 코에 뜨지 않고 같이 구멍에다가 사슬 부분에다가 두 코를 뜨고, 얘게 요거 사슬에 뜬 코죠. 그러면 그 옆으로 해서 뜨는 거죠. 하나, 옆에가 이제 길게 지나가는 곳 16코 위치인데 15개를 뜨면 아마 구멍과 만나게 될 거예요. 떠볼게요. 하나, 그 다음 둘, 셋, 넷, 15개를 떠주고 나면 사슬 위치에 오죠. 그럼 여기도 속실 밑에 있는 거 같이 올려서 한 코 뜨고 사슬 코 부분, 그리고 하나 더 두 코 뜨는 거죠. 그리고 요 코는 이 안으로 떴기 때문에 그 옆에 또 지나가는 코. 이렇게 해서 위에를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사슬 부분에 두 코를 뜨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한 코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사슬 안에다 같이 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두 개를 떠주고, 그 다음 코인 여기 옆에다가 지나가고 끝까지 떠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안에다가 하나, 두 개 뜨고 한 코, 두 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단 남았거든요. 그거를 우리 털실로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안에 요 감춰져 있는 이 실 있죠. 지금 먼저 감춰 놓은 실, 벨벳 실, 처음 밑에 감추고 있는 실은 그냥 짧게 잘라주세요. 이 상태에서 짧게 잘라주시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면 충분히 얘는 이렇게 계속 빙빙 감춰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할 때 이 털실을 올려서 뜰 건데, 항상 다음 단에 시작하는 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시작하는 실이고, 항상 이 바늘에 두 개 걸려있는 실이 앞에 건 기둥, 뒤에 있는 거는 코 모양이 된다 그랬죠. 요게 지금 다 뜬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다음번에 진행할 실로 바꿔준다. 그럼 여기까지 같은 색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남은 실을 숨겨주면서 뜰 거예요. 방금 요거 계속 뜨던 실. 그래서 안에 속실을 숨겨주던 거 잘라줬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코에 이제 여러분들은 표시하면서 뜨셨을 테니까 여기가 첫 번째 코거든요. 혹시 표시 안 하신 분들은 코, 기둥을 받쳐주는 코, 요렇게 리을자 모양이 나오면 여기가 코라는 거, 여기 뜨시면 안 되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올려서 속실, 꼬리실 감출 것도 위로, 코바늘 위로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우리가 대기 중이던 털실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꽉 조아주시고요. 기둥코 하나 올리고 같은 자리에 기둥코 올라온 그 첫 번째 코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그리고 이 속실을 숨기면서 그냥 같이 짧은뜨기 쭉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 끝까지 하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도라 실 요거 두 겹으로 떴기 때문에 벨벳 실보다는 얘가 조금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 없이 뜨면은 얘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좀 쫌쫌하게 당겨가지고 마무리가 쭉 벌어지면 안 예쁘니까 예쁘게 딱 좀 힘있게 마무리단을 떠주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막 오므러지게 뜨면 안 되고
그 방금 뜬 거에서 일자로 잘 올라가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뜨면서 속실 안으로 잡아서 이거 넣으면서 이제 위에 쪽에가 조금 더 힘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 한 줄씩 감추고 뜨는 거니까 요거는 감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코만 더 뜨면 끝이 나고요. 이제 실을 바꿨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 위에까지 다 뜨면 이게 마지막 코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코까지 다 되었고, 연결하기 전에 한번 보시고 이 실은 잘라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평행하게 잘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에서 벌어짐 없이, 혹시나 벌어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실이 더 두껍기 때문에 벌어지신 분들은 우리 꼬리실 감춰놓은 거 있죠. 요거를 일단 근데 초보자분들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우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요 속실을 감춰준 걸 살살살 당겨 보시면 이렇게 편물이 쭉 당겨지거든요. 당겨지는 거 느껴지세요? 이렇게 해서 만속실을 쭉 당겨보면 이렇게 당겨지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벌어지신 분들만 한번 살짝 당겨서 아래쪽을 잡고 아래쪽과 같은 정도로 펴주시면 이 윗부분이 벌어진 게 살짝 오므러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왕이면 뭐 위에 조인끈을 할 거지만 위가 평행하게 예쁘게 고르게 올라가져야 이제 가방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조금 벌어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꼬리실 숨겨놓은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꼬리실을 마무리 하신 뒤에 돗바늘 연결하셔서 이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그냥 원래 평평하게 잘 떠지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짧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여기 안으로 한번 충분히 숨겨졌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텐션을 조절해서 윗부분의 넓이를 맞추신 분들은 요거를 바로 자르면 그대로 쭉 풀어질 수도 있겠죠. 이 안쪽 옆에 세로면으로 해가지고 조금 안으로 숨겨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사도라 실, 코피 무늬한 실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그냥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대로 잡으시고, 이사도라 요거는 실이 코는 정확하게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보이거든요. 이게 첫 코고 두 번째 코. 그러면 첫 번째 코 말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코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 놓으셨으면 첫 번째 코 바로 앞에 있는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 작은 거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실을 빼오세요. 요렇게. 그럼 첫 코를 덮어서 이렇게 코 모양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코에서 이 실이 나와 있는 자리 뒤쪽으로 이렇게 바늘 꽂으셔가지고 실을 안으로 당겨주는 거죠. 제 영상에서 가방 이제 마무리할 때 보면 이 부분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실이 이렇게 털이 많은 실이어서 잘 안 보이시면 다른 토트 가방 비슷한 거 돌려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코가 마지막 코 있는 부분이 엄청 자연스럽게 티도 안 나게끔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실들은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실이 두꺼우니까 하나씩 나눠서 옆으로 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도록 한번 중앙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 실들을 양쪽으로 호피 무늬 있는 쪽이나 같은 실 방향으로 숨겨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여기 시작하는 위치나 아니면 아래쪽에 호피 있는 쪽으로 실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뭐 호피 무늬 있는 쪽으로 내려서 같은 실 있는 쪽으로 해주셔야 티가 안 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볍게 숨겨줘도 이게 막 빠지거나 하지 않아요. 이게 실 자체가 조금 잡사가 많이 붙어 있는 실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안으로 매듭 쫙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숨겨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반쪽 한 줄 더 놔둔 것도 반대편으로
요건 이제 이쪽 반대편으로 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가방의 모양은 다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되었고 저희는 지금 이제 줄을 준비했어요. 조인끈을. 저는 이제 이렇게 인조 가죽이거든요. 좀 많이 소프트한 느낌의 인조 가죽을 이제 제작해서 만들었는데 투톤으로 하니까 예뻐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뭐 다양한 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준비하시거나 뜨개로 실로 만들어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가죽줄 하는 게 예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조인끈으로 지금 할 거고 연출을 할 거고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호피무늬 당연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찐 브라운 요거는 여기 끝은 이렇게 웨이빙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가 굉장히 탄탄하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핸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기본 토트백이 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그냥 지금 뭐 물론 우리가 구멍은 뚫어놨지만 이렇게 토트로 하실 분들은 구멍 없이 그냥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선물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가죽줄은 구멍으로 바늘 구멍으로 홈질하듯이 여기서 시작했다면 이렇게 한 칸 띄우고 1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왔다 이렇게 홈질하듯이 해서 쭉 한번 가고 다시 메꾸면서 한번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달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토트백으로 손잡이 색깔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어르신들 선물하기도 굉장히 괜찮고요. 좀 젊으신 분들이나 크로스, 숄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처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멍 뚫어놓은 위치에서 항상 이 옆면에 좁은 폭에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한 가지 색깔을 준비된 것 중에 한 가지 색깔을 일단 들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데 두 개가 구멍이 있으면 이 옆부분에서 양쪽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빼놓고 그 다음 끝에 바로 옆에 이제 아웃코 지나는 자리 쪽으로 또 손에 만져보면 구멍이 있어요. 일로 빼고 긴 부분에 면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옆에 쪽 6코 부분 자리 좁은 쪽으로 얘네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반 접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접이 있죠. 같은 방향으로 되게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끈이 꼬이거나 뒤집어지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게 둥근 끈이 아니라 납작한 가죽 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매듭을 지을 건데요. 쭉 빼서 저 같은 경우는 매듭을 이렇게 짧게 잡아서 한번 묶고 한번 위아래로 묶고 그 다음에 또 그냥 편하게 한 번 더 묶는 거예요. 근데 얘네 꼬리가 위로 올라가면 안 예쁘겠죠. 요거를 아래로 손으로 내려서 이렇게 이 모양이 되도록 밑으로 잡아서 그대로 꽉 조아주시면 이대로 안 풀리고 잘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이 똑같게. 그리고 지금 이 준비된 끈은 저는 이제 110cm로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본처럼 나오게끔 해주시고 하나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 색깔은 이쪽 반대편에서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같은 구멍으로 넣는 거예요.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같은 위치로 지나가면서 쭉 꽂아 줄게요.
네, 그러면 이쪽도 이제 같은 정도로 빼주시고 좀 전에 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을 묶으는데 묶으면서 꼬리를 아래로 향하게, 매듭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손으로 잡아서 딱 묶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양쪽이 거의 똑같이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그 끈의 길이가 맞아지기 때문에 그거 좀 조절 잘 해가지고 예쁘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인끈을 쓰시는 방법은, 가방 핸들을 쓰시는 방법은 우선은 같은 다른 색깔을 쭉 한번 당겨보세요. 색깔이 서로 다른 거. 지금 이 구멍이 약간 빡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지 끈이 막 놀지 않고 우리가 잡아주는 모양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줄씩 다른 색깔의 한 줄을 잡아 당겼을 때는 이렇게 하면 숄더백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을 끈을 두 가지 같이 이렇게 쭉 당겨보세요. 그리고 쓰다 보면 조금 더 늘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헐겁게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빡빡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모양 잡아주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꺼내주시면, 양쪽에 길이를 맞춰서 딱 꺼내주시면 그냥 손에다가 가볍게 팔에 걸치고 다니기 좋은 정도의 길이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씩 당겼을 때는 어깨에 걸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짧은 토트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요거나 아니면 오링형 핸들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매듭이 있는 부분 있죠. 매듭이 없는 부분에다가 이 핸들을 한번 걸어 봐 주세요. 요렇게 오링형 핸들도 괜찮고 요 짧은 토트 가죽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를 걸어 가지고 살짝 요렇게 색깔 양쪽 다른 쪽으로, 매듭을 짓지 않은 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래로 흘러지게. 그리고 이제 크로스로 매고 싶으실 때는 요거를 쭉 당겨서 두 줄을 같이 요 토트 핸들을 잡고 쭉 당겨 보시면 이렇게 긴 줄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크로스로 매기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어서 이 조인끈 하나에 그거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짧은 핸들 같은 경우는 있으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뭐 모양으로도 걸 수 있고 손으로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로스로 어깨에 이렇게 거는 부분에서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들 활용해가지고 오링형이라든지 요런 짧은 토트 핸들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요거 하고 나서는 이렇게 실이 좀 반볼 이상 남았거든요. 또 요걸 안 하기에는 좀 너무 가방이 작아서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또 그냥 방치하기가,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서는 이렇게 파우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위에 쪽에다가 프레임을 연결했는데 저처럼 프레임을 준비하셔서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여름 옷비 떴던 것처럼 그냥 위에를 지퍼로 마감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릴 거니까 이거 가방 만들어 보시고 남는 실 잘 두셨다가 파우치까지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